엊그저께 사실 저희 회사 출신입니다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게 다시 한번 또 이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의원님 진행하셨던 한 22년 전에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요 녹취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증인인 김병현 시장의 전 비서에게 위증을 하도록 요청 내지는 부탁하는 듯한 정황. 물론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만 그 녹취록을 좀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아무튼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어쨌든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때도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했던 내용들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KBS하고 사장치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던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이런 이야기도 이제 통화에서 한 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모 씨 수행비서가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본인이 밖에 나와 있어서 내부에서 연결된지 잘 애매할 수 있다.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이제 말하는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녹취록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리고 꼭 좀 그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이렇게 해달라는 이재명 지사의 얘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녹취록을 듣고 그동안 또 기본적으로 그 비서가 증인으로 나가서 내가 사실은 위증을 부탁받아서 거짓으로 증언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합해서 들으면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말하는 위증교사에 해당되는 것처럼 저는 들려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저것을 의총장에서 박정훈 의원이 트는 것을 들으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이 막 스쳐갔는데요. 이게 2002년에 굉장히 그 화제가 화제라기보다는 의혹이 집중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백궁 정자지구에 있어서 용도 변경과 그리고 분양에 있어서 특혜 비리가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한참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의혹 뒤에는
그 당시가 DJ 정부였기 때문에 예. 동교동계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혹들이 있을 때였고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대표입니다만 그 당시에 성남시의 무명의 변호사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저 사건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예. 사실 본인의 이름이 중앙 언론의 조선일보에도 실리고 예. 저희 KBS 추적 60분에도 본인의 이름과 인터뷰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저걸 딱 들으면서 정치적인 것이고 내가 타겟이다. 예. 이 말이 첫 번째는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SNS에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신 네. 내용은 이거죠. 그 내용을 좀 네, 그렇습니다. 부연해 주시죠. 예. 아니 타겟일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정치적으로 아주 뭐 영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유명한 분도 아니고 이런 분을 우리가 타겟으로 삼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와서는 내가 정치적 타겟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뭐 공격과 모함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타겟일 수가 없다. 네. 타겟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큰 사람도 아니었고 네. 유명한 사람도 아닌 그냥 성남시에서 있는 장삼이사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름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예.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근데 그런 배경을 모르면서 들으면 마치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예. 뭔가 성남시와 그리고 KBS와 이 서로 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들리게 만드는데요. 아. 그 당시의 맥락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럴 정도의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성남시와 KBS가 같이 뭐 뜻을 모아서 이재명이라는 변호사를 궁지로 몰고 뭐 보내버리라고 하는 그런 급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제가 그날 이제 저희가 방송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예. 이 사전 녹화를 좀 합니다. PD들이 영상을 취재해서 오면 이제 이것을 스튜디오에서 앵커와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을 찍는 게 있는데요. 예, 예. 그때 가지고 온 장면들을 보니까 이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높임말로 자세하게 그 당시에 무슨 H1 회사라든지 뭐 관계자들이 높임말로 다 진술을 하고 있어서 제가 PD에게 물었어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임말까지 하는 이 자세한 진술들을 받아왔냐. 예. 이걸 이제 스튜디오에서 물은 것은 아니고 밖에서 예, 예. 물었는데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토요일 방송 나가고 방송 나가고 나자마자 이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뭐 구속이 됐니 많이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니고 문제가 굉장히 되었고요. 예. 그러자 저희가 이것을 수습한 방안은 거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프로그램을 결방하자. 뭐 시사 프로그램이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예. 이것은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되기 때문에 결방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결방에 들어가고요. 저는 그걸 핑계로 해서 사실 사회를 그만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모양새로 근데 그 당시 그 진행자를 하셨다는 건데 진행자가 뭐 도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책임질 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뭐 취재를 하거나 그렇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프로그램으로서 책임을 질 때는 진행자가 내려오는 게 제일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제가 내려왔고요. 예. 그때 마침 또 2002년이 월드컵이 시작하는 때라 예. 이 월드컵 등에 그냥 우리가 묻어가면서 결방해버리자 이런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그러면 상당 기간 결방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는 교체되고 그렇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요. 당시 무명의 이재명 성남에서 일하던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 추적 60분의 KBS PD와 함께 일종의 공모를 해서 검사를 사칭하자. 검사를 사칭하면 이게 취재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성남시장 측에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번호를 했고, 주고 질문하는 뭐 질문도 주고 그리고 질문을 제대로 하면 손으로 오케이 사인도 보내고 이재명 변호사가요. 그랬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에 있죠. 그렇죠. 네, PD가 그 말을 저한테 해준 건 아닌데요. 예, 판결문에 있는 네,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당장 방송이 나가자마자 문제가 되고 발생했죠. 시장 측에서도 발끈했겠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논란이 돼서 프로그램 결방까지 이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변호사의 어떤 과욕이 부른 판결문상에 따르면 과욕이 부른 그런 함정 취재, 사기 취재 때문에
저 의원님도 당시에 앵커 자리를 내놔야 되는 불이익을 입으신 거네요. 뭐 그게 불이익이었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막 앵커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사건이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걸 나중에 가면 본인이 또 이것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닌데 모함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또 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해서 이걸 또 재판을 받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심에서까지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대법원에 가서 소위 권순일 등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있는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예. 경기지사직을 이러면 또 선거 비용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래서 뭐 적어도 한 2~30억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다 무마가 되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 무마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모 씨로 나오는 저분한테 아까 이재명 지사가 우리 통화로 녹취록으로 들었던 이렇게 이런 취지를 좀 얘기해 줘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결국 위증을 한 셈이죠. 그 네. 비서가 그 위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죄를 무죄를 타는데 받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 건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또 하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이 비서란 분이 이 당시 이 통화를 이재명 지사로부터 이런 취지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던 일이 문제 그 백현동에 관련된 김인섭 씨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현직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전화해서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내 변론 요소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이런 얘기를 이재명 현직 도지사가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분은 가불로 따지면 굉장한 가백에서 굉장한 을의 입장에서 듣게 되는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아마 이걸 전혀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예.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위 관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성남시장 특히 성남시에서 재선까지 했고 그리고 경기지사까지 한 이재명 시장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김인섭 씨와 같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 김인섭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처음 선거를 할 때 그때 이미 이제 선대위원장을 해주신 분이시고 그 뒤에도 뭐 선거 사무소를 얻어주고 뭐 등등을 했다라고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과 함께 일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예.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위증을 한 것이고 그 위증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독이 아니냐. 컸겠죠. 네, 예.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에 와서 보면 이 김 씨가 다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 파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예.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제는 너무나 명백해진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 녹취록 출처가 검찰 일건이면 검찰 대리인 같은 이 녹취록 공개이고 또 녹취록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반론을 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소리를 몇 번 하지만 또 들은 걸로 해주면 되지 뭐 변론서를 보낼게 기억 못한다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웬만한 눈치 있는 분은 다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이미 이게 재판의 증거로 들어가 있고 이미 재판에서 이 녹취록들이 틀어졌지 현출됐다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꼭 검찰이다라고 해서 검찰의 악마화의 연장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 예. 어쨌든 이 녹취록 공개 때문에 뭐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만 대중들한테도 이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위증교사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아마 공감하는 분들 또 뭐 공감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도 있겠지만 공감하는 분들한테 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취록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사실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미 유창훈 박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에도 이 부분은 증거가 확실히 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거가 소명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유창원 부장판사가 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서 오늘 정말 큰 영향을 준. 저는 농담 삼아 이제 저녁 먹을 때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결정적인 그 결정을 내린 가장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거는 아마 유창원 부장판사일 것 같다라는 얘기도 농담 삼아 하는데 그 유창원 부장도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중교사 부분은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재판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지 이게 완전 위중교사가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정도의 증거가 있는데도 이것을 무죄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누가 재판부를 신뢰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김모 씨 본인과 뭐 이 정도가 사실 증인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 증인의 경우에는 이미 자백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뭐 추적 60분 팀들까지 다 불러냈고 그 분들은 또 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분들을 불러낸 이유는 뭔가 시간을 좀 더 끌어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그 무한정 이걸 시간을 끌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올 가을에는 아마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것도 너무나 사건이 단순하지만 증거가 확실하고 자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뭐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총 4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제일 덩어리가 큰 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그리고 성남FC 축구단 관련된 그거 다 병합한 사건. 이게 제일 규모가 큰 사건인데 이거는 어차피 법조인 누구도 이게 2, 3년 내로 1심 판결도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재판이고요. 두 번째 재판이 이제 뭐 순서를 굳이 생각 안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 돼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 관련된 재판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른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이게 두 번째 재판이 있고요. 세 번째 재판은 공직선거법 관련 이거는 100만 원 이상의 판결만 확정되면 이제 이 배지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는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고 이제 네 번째가 최근에 기소된 지금 얘기해볼 대북 송금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장동 백현동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둘째 위증교사가 현재로서는 법조인들이 보기에 가장 빨리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결론이 그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달리더라도 금고나 징역형 이상만 나오면 그러면 그 국회의원 배지도 떨어지고 향후 피선거권 그러니까 출마하는 권리가 날아가는 그 결정이 제일 빨리 나올 것 같다는 거고 자 이제 지금부터 공직선거법도 이제 원래 빨리 해야 되는데 워낙 지난번 재판장이 질질 시간을 좀 연기하다가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최근에 그 검찰이 새로 기소한 이 대북 송금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 이게 현재로서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인정된다면 그래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법정형은 그러니까 벌은 가장 무겁게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관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 징역 9년 6개월 꽤 중형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 나오겠는가 예상을 했고요.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7년에서 8년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재판이 굉장히 유죄가 될 거라고 보는 변호사들도 7, 8년 정도 갔었어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거들을 통해서 훨씬 더 재판부는 중하게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우리가 지연된 정의가 정의냐 정의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사필 기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정의는 실현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이화영 씨의 경우에는 최근에 검찰이 또 다른 건수들을 적어도 5억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금 기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기소되면서 그쪽에도 같이 추가 기소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형을 살 수밖에 없는 물론 앞으로 2심도 3심도 있습니다만은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이고 결국
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당시 부지사까지는 대부분 1심에 서야지만 유죄가 인정됐고 상당히 폭넓게 엄격하게 인정이 됐는데 결국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부분은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한 일을 이재명 대표가 과연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가 이제 관건 같아요. 한 100억 원 정도의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거를 이 결재권자가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다 없는 이렇게 일이다. 생각하고요. 예.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표적으로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부지사가 하는 일을 지사가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서 축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북한을 가기 위해서 한 기업에게 100억 이상의 돈을 100억의 돈을 부담하게 한다. 예. 그런데 이걸 과연 모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더더욱이나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경기도 의회가 거부했던 사업이고 이것을 쌍방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고 이화영 부지사가 다 알아서 그리고 심지어 뭐 저희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 이재명 지사가 알고 계시대라고 이화영 부지사 알고 계셔 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다 돈을 북한에 보내게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몰랐다. 네, 사실 이게-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성남시장 할 때 본인이 어떻게 해서 2017년 대선에서 후보 경선에서 2등까지 하고 어떻게 경기지사가 되고 또 어떻게 대선 후보까지 승승장구했는가. 예. 거기에는 이재명 시장 본인이 성남시에서 나는 보도블럭 하나까지도 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 만기칠남형 꼼꼼 깐깐형 리더였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던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당시에 성남시장과 저녁 먹는 자리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과요. 예. 네. 그 자리에 저를 초대할 때는 제가 추경 60분 사회자인 걸 모르시고 초대를 그렇군요. 했는데 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에 아. 대해서 온갖 자랑을 다 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모른다? 이게 말이 과연 될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예. 물론 그 자리에서 나중에 제가 시장님 제가 추경 60분 사회 봤습니다. 그 얘기 이후에는 저한테 막 신나서 얘기하는 걸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같이 식사하고 한참 식사 중반까지는 그 문제의 추적 60분의 진행 앵커가 저였다는 의원님인 걸 사실을 모르셨군요. 모르고 부르신 아. 거였었죠. 아니 중간에 어떤 교수님이 다리를 놔서 가게 되었는데요. 모르는 상황에서 저녁을 먹다가 굉장히 신나서 그 당시에 뭐 판교의 박근혜 정부로부터 어떻게 돈을 가져왔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신나게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사회자였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찬바람이 쌩 불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나중에 하셨으면 재밌는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셨을 텐데.